안녕하십니까. 카티스 주주님들 세력 잡는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카티스 주가 전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신규 상장주 제가 이제 패턴 관련해서 이제 좀 다루고 있는 유튜버인데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패턴 세 번째, 신규 상장주 패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스펙주 했었고,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일반 주식이 있고 스펙주가 있죠. 그래서 스펙주 다뤄드렸었고, 정강 후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가보다 종가 밑에서 마감하는 애들 특징. 그래서 요번에는 시가보다 위에서 종가 마감하는 애들 특징 말씀을 드릴 건데, 카티스 주가 전망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티스 주가 전망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캔들 이거 변곡점이고요.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3% 마감이 됐는데, 이 7월 1일에 보시게 되면은 7월 1일 그래서 1.22% 하락 마감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 거래일에 어느 정도 시가가 이런 식으로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시가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라던가 살짝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네,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내일이라던가 장중에 조정을 주게 됐을 때 이 변곡점만 이탈 안 하면 되거든요. 이게 변곡점 역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변곡점 비율을 하면은 이런 변곡점을 좀 비유로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변곡점 저가 3,985원만 이탈 안 하면 되는데, 이탈 안 하고 이렇게 갔었던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거를 여기서 멈춘 이러한 것들이 변곡점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변곡점 매매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어느 정도 좀 확률을 걸어볼 만한 그런 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손절은 짧고 먹으면은 이제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이제 변곡점 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변곡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4,695원만 이탈 안 하면은 어느 정도 N자형 파동을 뭐 그려낸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N자형 파동을 여기서 그려냈듯이 이 이후로 이제 이 N자형 파동을 이제 뭐 만들어낸다거나, 네, 뭐 예를 들어서 1파, 2파, 뭐 3파 엘리어트 파동으로 됐을 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695원만 이탈 안 하면은 어느 정도 최소한 이 갭자리가 좀 살짝씩 보이거든요. 이런 갭자리들이 저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갭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이 돼서 오늘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막힌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윗골이 이러한 그 것들이 저항이 된단 말이에요. 갭자리들이 저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갭자리 저항, 네, 요렇게 해서 저항이 이렇게 부딪혀서 자꾸 윗골이 만들어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원리의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그래가지고 4,695원 이탈 안 하면은 다음 목표가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6,100원대 라인이라는 거죠. 네, 6,100원대. 그래서 이제 6,130원도 종가 위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네, 이 N자형 파동이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왜냐하면 이제 이 갭자리 6,130원이거든요. 갭자리가 6,130원인데 여기 보시면은 장중에 뚫었지만 종가로 고의적으로 한 칸 밑에다가 마감하는 게 보입니다. 이런 게 세력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딱 10원 차이, 딱 한 칸 차이로 종가, 물론 제 기준에서는 이거보다 한 칸 더 위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원, 두 칸이죠. 물론 이제 뭐 두 칸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충분히 장중에는 1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장중에 10%라던가 아니면 7% 마감이라던가 충분히 가능했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고의적으로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6,140원 종가로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N자형 파동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4,695원만 이탈 안 하면은 어느 정도 다음 목표가를 6,100원대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6,100원대까지는 최소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이 시간에 영향이 있어서 장중이건 해서 조정을 줄 걸로 봅니다.
장중이건에서 조정을 줄 걸로 보는데 4,695원만 이탈 안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4,510원 쌍바닥을 봐야 되는 거고, 4,510원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우하향 추세로 이어지면서 다음 지선이 이쪽 라인대입니다. 4,000원 라인대. 그래서 이게 지금 큰 그림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음봉을 어느 정도 소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뭐 펜텍이라던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식으로 하고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리스크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물론 삐아처럼 이렇게 하고 신고가 돌파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항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티스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신규 상장주 3탄, 오늘 영상은 신규 상장주 패턴 세 번째 영상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영상에서 예고를 했었던 이제 시가보다 위에서 종가 마감이 이뤄질 때 왜 매도 타점이 중요한지 예고를 했었죠. 그거 차례고요. 제가 신규 상장주를 1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신규 상장주 패턴은 영상 한 개에서 절대 끝낼 수가 없어요. 신규 상장주 패턴 알아둬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올렸던 스펙주, 전강 후약, 그 다음에 이제 스펙주 아닌 애들 중에서는 시가보다 종가 마감이 아래로 이뤄졌을 때 왜 패대기 패턴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시가보다 위에서 종가 마감하게 됐을 때는 왜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지 그런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가보다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그거 자체가 세력이 상장하자마자 해먹을 거라는 소리예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단 말이에요. 시가보다 밑에서 종가 마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미 이제 공간이라 그러죠. 공간. 그러니까 해먹을 공간이 되게 좁은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요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요 공간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시가보다 종가를 위로 마감하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세력이 얼만큼 올릴 건지 세력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간이 넓어요. 공간이 넓습니다. 해먹을 공간이 넓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올리기 영역이다 보니까 세력이 얼만큼 올리는지 그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정말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력이 이제 예를 들어서 SY 스틸텍인데 이런 것들이 해먹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안 터지더라도 어느 정도 용돈벌이라던가 해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길이 확정이라는 거예요. 확정. 이러한 길들이 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Y 스틸텍 매도 타점 이후에 이렇게 됐죠. 최소가 반토막이에요. 최소가 반토막.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 보시면은 이제 해먹고 나서 최소가 제가 반토막이라고 그랬죠. 반토막 나고 이런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주식들도 그래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SK가 망할 기업 아니잖아요. 근데 해먹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가 반토막, 그리고 이러한 길 걸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력이 해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비캠 해먹고 이런 길 반토막 났죠. 최소가 반토막이에요. 최소가. 그렇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반토막 났죠. 그리고 이런 길.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해먹었으면은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 놓쳤네 하고 매도를 안 할 게 아니고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길이 확정이기 때문에 99%도 아니에요. 100% 확정이에요. 세력이 해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SK 이터닉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거를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SP소프트 해먹고 이렇게 됐죠. 반토막 났어요 벌써 이거.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 해먹고 반토막 이상. 그리고 이런 길.
그래서 보통이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래서 시간 낭비, 하락은 하락대로 더 발생하기 때문에 손에 손절을 하더라도 해야 돼요. 손절을 많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돼요. 손절을. 예. 안 그러면 이제 괜히 그럼 이제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데 계속 끌고 가면은 이 하락은 하락대로 맞고 시간은 시간 낭비대로 하고 최악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단기 평선하고 이격이 벌어지면서 윗골이 달렸을 때 거래량이 안 터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해먹고 자기네들 여기서 해먹고 밑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터졌어도 거래량 상관없이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그러한 것들 바탕으로 해서 23,300원만 이탈하더라도 제가 자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도 제가 여기 가격대 대비해서 4배 갔기 때문에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새는 그 시가보다 종가가 이제 위에서 마감하는 애들은 얼마 세력이 올리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막 에코프로 머티라던가 막 몇 배씩 해서 올렸잖아요. 몇 배씩 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에코프로 그룹이라던가 좀 네임 밸류가 있어야 돼요. 네임 밸류. 소위 말하는 이제 대기업, 뭐 우량주, 그래서 이제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몇 배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시가보다 종가 위로 마감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해봤자 2배예요. 2배. 여기 대비해서 2배 가량 가고 윗꼬리 달고 세력이 해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최신 거거든요. 가장 최신 거. 그래서 SP소프트도 보시면은 7,500원 대비해서 여기 윗꼬리까지만 했을 때 거의 이제 2배, 2.5배 가량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여기까지 빠졌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에 상장을 했었던 애라서 이게 SP소프트가 5월에만 상장됐었어도 이런 그림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고 이런 그림 나왔어요. 요새 신규 상장주 패턴이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시가보다 종가 위에서 마감하는 애들은 세력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상한가 이후 윗꼬리를 단다거나 그럴 때가 이제 어느 정도 매도 타점입니다. 단 이제 에코프로라던가 LS그룹이라던가 이름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몇 배씩 해서 더 갈 수는 있으나, 근데 이제 이럴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안 나오더라도 아무리 이제 에코프로 기업이더라도 여기 대비해서 3배 가량 올라가면은 먹을 자리 별로 없어요. 아무리 에코프로 주식이어도.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 애들은 더더욱 심하겠죠. 그래서 제가 엔젤로보틱스 이거 안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SP소프트도 이거 실적 관련해서 안 좋게 나오면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 잡아야 된다라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규 상장주에서 특히 많이 적용이 되는 모든 지지선이 이탈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지지선을 어떤 방식으로 알 수 있는지, 지지선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기법 중에 하나인 대칭이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